안녕하십니까. 장명은 역학의 꽃이다 라는 제목으로서 성명하게 돼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실제 장명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돼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장명을 역학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장명이 역학의 꽃이 되는지, 역학의 꽃이 된다면 왜 역학의 꽃인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서 선물을 하게 됩니다. 이름은 집에서 직접 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 나가면서 성명학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이름을 지을 때 문제점은 집안 어르신들의 권유도 있고 또 학렬에 따라서 짓게 됩니다. 이 학렬이라는 것은 오행이 들어간 오행의 글자입니다. 오행은 목화 토금수로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사용합니다. 돌아가면서 사용한다, 즉 돌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행이 개입이 되게 되면은 사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주의 균형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파격이라고 그러죠. 이름도 하나의 환경적인 요인인데 사주를 파격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주는 무지 좋은데 운이 잘 안 풀리는 경우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학렬자 오행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장명에 학렬자를 쓸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초보적인 장명법은 뜻에 따라 짓습니다. 의미, 즉 좋은 의미를 사용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를 농담 삼아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이름을 꽥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김씨라고 해서 김꽥이라고. 이건 극단적인 농담이고 예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가 좋은 글자인 여성의 문자 이름에서 아름다울 미자 아름답다에 현혹돼서 이것을 쓰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용문자입니다. 성명학에서는 불용문자다. 불용문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파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흉한 뜻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이름을 지을 경우 이런 좀 불리한 면이 있더라.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이름을 의뢰해도 마찬가지 여기다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A 장명가가 유명하시다는 그런 그 소문을 듣고 여기에서 의뢰해서 장명을 했습니다. 장명을 해서 출생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B 장명가나 철학관에 갔더니 장명이 잘못됐다고 개명을 하라고 합니다. 개명 권유를 받고 그냥 넘어갈 사람은 거의였죠.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약식 서류 재판을 받고 호적을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이름을 개명한 이름을 C 장명가에게 갔더니 여기서 또 태자를 놓습니다. 잘못됐소 그럽니다. 자, 한 번 개명한 이름은 두 번째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그냥 예명으로 불러지는 이름으로 하나 지어주고 했으니까 쓰십시오 그럽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이 하나 둘 셋 장명 개명 예명 세 개나 되네요. 여기서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여기 같은 또 태자를 놓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의견 충돌이 생겼다는 것은 이론 충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제가 35여 년 전에 고심에 빠져가지고 시중에 있는 성명학 이론 서적을 국내 할 것 없이 다 구입을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결국 이 5가지 이론 속에서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A 장명수에서는 수리학으로 장명을 합니다. 수리 장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한글로서만 장명을 합니다. 당연히 이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여기서는 뜻만 가지고 장명을 하고 사주만 맞춰놓고 또 파자를 보기도 합니다. 자기 최고주의, 자기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중에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다른 사람이 장명한 이름을 터집을 잡고 흠집을 내서
자기가 계명해서 알량한 장명료를 챙기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닌 불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법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법칙만 장악하고 있으면 꼼짝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대가도 아니고 산에서 돌을 닦았다고 대가도 아닙니다. 수염이 길다고 대가도 아니고 머리가 길다고 대가도 아니고 계량항복을 입었다고 도사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의 법칙. 이름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자 이겁니다. 문장은 말이고 뜻이 있는데 좋은 의미를 사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불용문자는 피하고 파자를 해서 흉한 뜻이 있는 것은 피해가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어차피 발음을 해서 소리로 나오잖아요. 이 한글로서 우리 표문자로서 발음이 됩니다. 이것을 음영이라고 그러고 영은 뭡니까? 오행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영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소리를 하게 되면 우주에 공명해가지고 오행의 기운을 작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글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글자냐 하면요. 음양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양은 뭡니까? 바로 모음입니다. 모음. 오행은 뭡니까? 자음입니다. 음양 오행이 뭡니까? 바로 역이잖아요. 역. 역은 뭐죠? 사주란 말이에요. 사주처럼 풀이가 가능하다. 어느 나라 이름이든지 간에 우리 훈민정음으로 표기해가지고 사주처럼 풀이가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훈민정음의 위대함이다. 그렇다면 한글 이름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만물의 근원은 수이고 수는 만물의 근원이다. 피타고라스 형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로서 계산도 하지만은 운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비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비학. 그런데 이 수비학에서 사용하는 숫자와 성명학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명학에서 뜻하는 고유한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적인 장명에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삼재식입니다. 삼재식이고 하나는 사격식입니다. 삼재식은 일본식입니다. 일본의 구마자키 겐조라는 유명한 장명가가 있는데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은 장시 개명을 하면서 이 삼재식의 영향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봐야죠.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임상을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을요. 임상을 해봤는데 바로 앞전 영상들에 보면 아베 신조라는 일본 사람의 이름도 삼재식으로 풀었을 때 안 맞습니다. 둔탁한 격중력에 근처도 못 가는데 사격식으로는 예리한 창날처럼 맞아 들어갔습니다. 맞는다는 것은 현실에서 개운 효과가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거든요. 이 수리학에서 벌써 두 가지 이론이 대립되고 있으니까 장명소마다 딴소리를 할 수밖에요. 딴소리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역입니다. 역이라는 것은 즉 사주죠. 사주에서 격을 성격시키는 상신이 있습니다. 상신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글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 희신이 있습니다. 강약과 조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신과 희신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신 위주로 도와주는 오행을 쓰고 조후가 나타났을 땐 조후 위주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름에서도 이름 사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 사주와 적중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를 세울 수도 있고 기문을 짤 수도 있습니다. 또 숫자를 도출해 가지고 역의 상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상을 가지고 주역적으로 풀이를 할 수도 있고 육효적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육효로 풀어봤더니 굉장히 여포 창날처럼 예리하더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생입니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면서 나타나는 느끼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리적으로 들어서 어색하면 안 되고 이름이 거부감이 오면 안 됩니다. 시대 감각에도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법칙들을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필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름이 있고 대세가 있습니다. 시대 감각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달력, 전파력이 용이해야 됩니다. 이름을 불렀는데 물어봤는데 뭐라고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잠깐만요. 명함을 꺼내서 보여주고 문자를 보고 이해하면 그것은 실격이다 이겁니다. 기지어진 이름은 어쩔 수 없지만 신생아 이름은 그렇게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이 변별이 잘 돼야 됩니다. 한 방에 알아들어야 됩니다. 산뜻하고 상쾌하고 선명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것과 반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름을 불렀는데 전혀 엉뚱한 의미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이름이 있다고 쳐요. 이런 실제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박명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발음을 하게 되면 박명자가 됩니다. 박명한 여자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암시에 걸려서 계속 뇌리를 때리니까 실제로 박명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변화가 일어나서 본의 아니게 애가 학교 가서 놀림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름은 실격입니다. 어차피 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확실하게 이름을 짓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친화적이어야 된다. 친근감이 있어. 이름이 거부감이 들면 안 됩니다. 친하고 남자 이름은 남성적이고 진취적이고 웅장하고 여성 이름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유아적이고 이런 이름들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여기다 이자를 붙이면 전부 물리, 엄리, 수리, 영리, 생리 이렇게 5개 장명의 오리 법칙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풀어서 엮으면 훌륭한 성명한 책이 한 권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언젠가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이를 해 볼 때 장명은 역학에 꼬신 게 맞습니다. 왜? 역학의 주변 학문들, 반개 학문들을 두루두루 섭렵을 하고 장명을 해야 완성은 원래 없습니다만 완성에 가깝게 가는 것이죠. 완성에 가깝게 간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1번부터 5번까지 개별적으로 실제 예를 들어서 풀이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